지난 11월 1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전 참전병사 한 사람이 취재진을 피해서 입국했다. 에드워드 데일리,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49년 만의 방한이었다. 1950년 7월 수백 명의 민간인이 노곤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데일리는 그때 기관총 사수로 현장에 있었다.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얘기해야 그런 거. 침묵 속에 데일리가 입장했다. 네, 앉아있어. 노곤리 생존자들과의 첫 대면이었다. 뭔지 수고하셨어? 나 정은영이요. 미스터 정. 미스터 정, 데일리. 저는 정구학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 만남을 주시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당시 미군 병사와 생존자가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 저는 정구학입니다. My name is Chung Gu Ha. 당시 8살이었었고, I was 8 years old. 거기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동생 죽고, 또 저는 형편에 맞아서 그렇게 얼굴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I lost a mother and a younger sister, and I was also wounded in the incident. 그때 노곤에서 많이 내가 다치고 부상을 당하고 또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그렇게 애통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구호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나이는 13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제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명자입니다. 첫 번에 굴 속에 끝까지 있다가 끝까지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애기, 저 동생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And I have greatest sympathy for all the years of your anguish, the suffering, and the loss of your loved ones. That happened 49 years ago, over 49 years ago, and I did not know that there was any survivors of the Nogonri Bridge until approximately 18 months ago. There was possibility of North Korean soldiers posing as refugees mixed in with the group. (49년) 전 노곤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50년 7월 26일) 충북 영동 지역. 주곡리와 임계리의 피난민들은 집을 떠나 처음 만난 밤을 뜬 눈으로 지샜다. 날이 밝자 피난민들은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바로 이웃 동네인 노곤리까지 가는데 반나절이나 걸렸다. 정호경 노곤리 철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미군이 진검사를 한다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철로를 따라 500~600명의 행렬이 길게 줄지어섰다. 피난민들은 더위와 허기로 몹시 지쳐 있었다. 앉아 시가 있는데 저 밑에서는 불을 떼고 밥을 해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 상황 같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밥도 못해 먹게 하고 꼼짝 못하고 물도 못 먹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땅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우리는 설마 죽이기야 했거나 이렇게 느낀 거지 이제 말을. 피난 시킨다니 무슨 거시가 있는 게 비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짐 수색이 끝나고도 미군이 길을 터주지 않자
피난민들은 밥을 해먹거나 철로병 그늘에서 아이를 재웠다. 영문을 몰라 불안하긴 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믿고 있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난데없이 미군 전투기가 폭격을 시작했다. 폭격과 기관총 소리가 10여 분간 계속됐다. 철로 위에 길게 늘어선 피난민 대열은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안에 저 신호등 있는 데서 그 저 밑에 하나 떨어지고 신호등 있는데 거기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두 개가 떨어졌는데. 사람들만 모이는데 고기만 대고 한 거예요. 우리 작은 집 짓고 여섯 집 근데 사람이 이렇게 폭격을 한 거예요. 사람을 대고. 다른 데는 포기. 다른 데는 안 하고 사람 보고 폭격을 한 거예요.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뭐 위협다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폭격을 2개 떨어치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계속 폭격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얘서 이렇게 깜깜하게 없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피체가 그냥 쫙 깔렸어요. 철로에. 철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위로 시신이 즐비했다. 부상자도 적지 않았다. 이만한 붓대머리가 꽉 밀어더니 여기를 꽉 세려고 막 탁 세려가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만 말하자면은 이제 내 기억이 그래 나요. 그렇게 하는데 눈이 쏙 빠져가지고 덜렁덜렁해요. 막 피가 절절절절절절절 흘러. 예, 여기서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 막 전신이 막 피가 절절절절 흘러요. 그래, 엄마 그때는 지금 이제 엄마지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라 했어. 어머니 나의 눈이 빠졌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우려 이러면 막 울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가 나의 다리를 전부 다 맞아가지고 팔도 내미들 못하니 네가 띠내뿌리고 여기 엎드리라 자꾸 이러더라고. 나도 죽겠다 이래야. 근데 이거 얼마나 띠내뿌리한 게 겁이 나서 못 띠내뿌려. 덜렁덜렁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억할 때는 당시 폭격으로 양혜숙 씨는 왼쪽 눈을 잃었다. 그 후 의연을 한 채 평생을 불구로 살아왔다. 당시 노군리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는 1기병사단. 그러나 1사단의 전투일지 어디에도 노군리 철로 폭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렇다면 당시 공습은 1사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을까? 주민들은 폭격과 더불어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 엄마 제일 첫 번에 폭탄 나올 때 맞았다니까 머리를.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번에 시작 폭탄 탁 터뜨릴 때 그때 죽었어요. 그러고 막 총을 막 얼마나 소리가 나게 쏘는지 무슨 총인지도 몰라 나도 막. 그러면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피난민들은 뛰기 시작했다.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철로 아래 배수로를 발견하고 무작정 기어들어갔다. 저기 보이네 이렇게 이래 짚었었거든요. 이렇게 막 물이 착 실려가니까 이제 높아져서 불이 작은 것 같은데 배수로 속에서 다시 총격이 가해졌다. 바로 앞산에서 미군들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었다. 그쪽실에 그런 나무 없었어요. 벌 그냥 사람이 미국 사람 섰는지 다 보이더라니까요. 쭉 섰는데. 아 이래 이제 내 빼는데 탁 나면 소리 여기 소리 이래 팍 나가는데 앞에서요? 예 이래 그렇지 이쪽에서 쐈지 싶어이네 복희줄까 지금? 이쪽에서로 쐈지 여기서로 지금 총을 쏴가지고 일로 나왔어 일로. 미군은 수로에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에게도 총을 쐈다. 창기가 10%는 창기가 이래 나왔는데 그래 나 엄마나 지금도 배수로 입구에는 당시의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다 그때 쏜 거예요. 다 그때 쏜 거라. 얼마나 많이 쐈다고 말도 못해요 진짜 막 총을 얼마나 쐈는지. 탄환의 지름은 약 5mm. 총기는 캐리바 50으로 추정된다. 캐리바 50은 비행기 격추에 주로 사용되는 기관총이다. 총알 구멍의 각도로 볼 때 총은 맞은편 바로 위쪽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맞은편은 급경사의 야산이어서 전투기가 쏠 수 없는 위치다. 총격은 일사단이 배치된 산중턱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왜 사단 일지에는 이런 큰 사건이 빠져 있을까? 전투 일지가 당시 기록을 토대로 수년 후에 정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은 왜 피난민을 사살했을까? 군 작전 지역에 피난민이 있다면 지휘관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 피난민들 중에 인민군이 끼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이 지휘관이라도 당신의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부하들이 죽고 부상당하는 걸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데일리의 말대로 당시 피난민은 위험한 집단이었을까? 충북 영동군 임계리의 외진 산골. 전쟁이 터지자 임계리와 주공리 주민들은 마을 뒤 산골짜기로 몸을 피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평안 오셨어요? 그럼요, 그 굴에, 굴. 그전에는 더 컸는데, 이 앞이 막 미졌네. 안에 들어가면 물도 있죠. 골짜기 구석구석 일제 때 파놓은 폐광이 있어서 전쟁을 피하기엔 안성맞춤의 은신처였다. 요 누가 들어간다. 잘 알았더라고, 조카. 당장 농사질 남정네들만 빼고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서 함께 생활했다. 우리 이만큼 들어가서 있었어요. 이만큼. 그 집에 할아버지는 남자나 저 안에 더 들어가서 있었고, 우리는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갔다 가면 여기가 나갔다가, 여기다 가마떼기 깔고, 그리고 우리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나는 우리 할머니가 같이 요쯤 자고 있었다고. 이렇게 좋은데도 피란을 잘했는데, 그때. 전쟁이 났다지만 굴속은 평온하기만 했다. 미군이 소개령만 내리지 않았어도 그들은 여기 계속 머물렀을 것이다. 그날 그 나가는 날 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오시더라고. 지게를 지고 우리 할머니 저러 오시더라고. 예. 피란을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가 지금 다 동네 다 끄잡아냈는데 예. 우리도 가야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 미군들이 와서 다 피난 가라 그런다고. 그럼요. 그럼 그랬는데 이제 미군이 피난을 시켜준다니 따라 나서는 게 상책이다 싶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마을로 내려왔다. 이때 미군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집은 동네를 통틀어 몇 집 되지 않았다. 우리 부친이 여럿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 피란을 못 한다. 하고선 우리만 안 간 거예요. 요 부락에서는 우리만 빠진 거예요. 나머지 싹 다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부락에서 가족이 사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부락만, 우리 가족만 거기 가서 고의를 안 당한 거예요. 미군들은 빨리 짐을 싸서 모이라고 성화였다. 피난이라고 해봐야 동네 뒷산밖에 가본 적이 없는 주민들은 먼 길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미군의 지휘 아래 동네 어귀에서 출발한 게 밤 9시경. 주공리와 임계리 두 동네에서 모두 100여 세대 600여 명이 길을 떠났다. 그날 이후 주인을 잃은 채 수십 년째 방치된 빈집들이 있다.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한 경우다. 완전히 그 집안은 이제 그냥 저기 됐죠. 이때 봤을 때 됐지 뭐. 대가 끊긴. 네, 대가 끊기지. 누가 3, 4촌도 없어갖고 지사 하나 이렇게 받을 사람도 없고 양자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여간데 여기 집이 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밭을 쓰고 이제 집이 유적으로 있었고. 사망 신고할 가족조차 남지 않아 100살이 넘도록 호적에 살아있는 걸로 기록된 사람들도 있다. 그 뒤로 넘어간 사람들은 다 괜찮을까? 동네 어디를 가도 그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일로 간 사람만 미군을 따라 나선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돌아오지 못했다. 하나도 안 다쳤지 뭐. 10명 중에서 4명 죽었습니다. 4명 죽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4살 배기 조카 하나 죽고 또 거기 가서 올케가 애기 나가지고 죽고요. 또 아버지 총 맞아가지고 그래 고생하시고. 영케 살아남은 사람도 무사하지 못했다. 총탄에 코가 떨어져 나간 정구학 씨는 평생 전쟁의 상처를 지고 살아야 했다. 이 미군이 만약에 그때 적대시됐거나 미군이 무서웠거나 그랬으면 다 도망을 갔는데 그쪽에서 안 나오고 다 도망가면 다 살았는데
미군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왔다가 전부 다 죽었으니 이게 어떤 계획적인 살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계획에서 죽인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서 나올 때부터. 미군은 왜 자신들이 인도하던 피난민 대여를 공격했을까? 당시 참전했던 미군을 찾아갔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리핑컷이었다. 그는 당시 1사단 회의 소대장으로 노군리에 있었다. 그러나 리핑컷은 노군리 사건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 어떤 지휘관도 민간인을 사살하라거나 방어선을 넘지 않게 막으라거나 민간인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5살 난 꼬마가 인민군입니까? 그러나 리핑컷의 얘기 속에서 우린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노군리에 배치되었던 7연대 2대대의 부대 편성에 관한 정보였다. 제가 속한 2대대엔 하나, 둘, 셋, 넷 모두 4개 중대가 있었죠. E, F, G, 그리고 H 중대였는데 이 3개 중대는 소총 중대였고 H 중대는 중화기 중대였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중화기 부대인 H중대엔 기관총 소대와 박격포 소대가 있었죠. 노군리 배수로에 박힌 총알은 5mm 기관총탄. 7연대 기관총 부대인 H중대는 노군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듯했다. 우리는 H중대원 가운데 생존자를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프리스였다. Well, there was many of them coming this way, and we were never told to shoot them. 그때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오고 있었는데 그들을 사격하라는 명령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지하라는 명령만 받았죠. 그래서 피난민들을 막았고 그리고 다리 아래로 피신을 시켰던 겁니다. 애를 등에 업은 여자가 있었는데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봤더니 그 안에 무전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전기가 애 업은 포대기 안에 있었다고요. H중대의 기관총 사수로 철로 위에서 피난민을 검문했던 제임스 컨즈도 같은 증언을 한다. 어떤 피난민 여자는 소형 무전기를 등에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인민군은 아이 업은 여자들 등에 수류탄을 감추도록 하곤 했습니다. On the A-frames, I guess they called them. 컨즈는 당시 피난민을 위장한 인민군이 적지 않아 그들을 색출하는 데 고심했다는 얘기도 들려줬다. 그것뿐이지 무고한 양민을 죽인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철로 위에서 미군에 의해 짐수색을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술은 상반된다. 그 당시에 이제 돗자리 조사를 싹 해요, 이제. 해가지고 그런 물품, 이제 도끼, 낫, 톱, 칼, 그런 거 처음 사람은 다 필수품이잖아. 나무도 해야 되고, 깽이도 가져가서 뭐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져간 그런 거 전부 다 미군들이 압수해가지고 갔다. 주변에 이제 수상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대리하고 지구군의 사람들 뿐이라. 이제 거기 고피라는 뿐이니까. 그런데 딴 데서 외제에서 온 친척들인데 피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민들은 그때 짐수색에서 압수된 물건이 농기구와 부엌갈 뿐이었고 수상한 외지인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여자가 등에 무전기를 감추고 있는 걸 직접 봤습니까?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전 그때 기관총을 설치하고 통신망을 가설하고 있었는데 여자 등에 무전기가 있더라는 소문을 들었죠. 그런 얘기에 우린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후방에서 있었던 일일 겁니다. 그들은 전해 들은 소문을 말하고 있었다. 당시 1사단 일지에도 비슷한 얘기가 적혀있다. 피난민 중에 임산부와 아기가 있었다. 수색을 해보니 그 여자는 임신한 게 아니고 소형 무전기를 감추고 있었다. 보고 날짜 7월 24일.
그러나 주민들이 검문을 당한 것은 이틀 후인 26일이다. 이때 무전기가 나왔던 얘기는 미군들의 착각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컨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군 탱크가 밀려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탱크가 없어서 우리 공군이 그때 구해준 겁니다. 인민군 탱크를 포격하기 위해 비행기 공습을 했다는 것이다. 패터슨도 이에 동의한다. 노군리 사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사 나온 걸 많이 봤습니다. 노군리 사건은 전쟁이 빚어낸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노군리 사건 전날 인민군이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는 아군 지역으로 침투해 왔었죠. 그때 노군리 철로의 피난민 뒤로 인민군 탱크가 있었고 미군은 당시 탱크에 대적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폭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2대의 탱크가 있었는데요. 탱크 한 대는 불과 몇 킬로 전방에서 철로를 따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탱크 말입니까? 인민군 T-34 탱크였죠. 2대였는데 아군 지역에 포격을 가했죠. 이날의 작전 일지 어디에도 노군리 탱크 얘기는 없다. 우린 전쟁 후에 편집된 작전 일지보다 신빙성이 높은 당시의 군사작전 지도 몇 장을 긴급 입수했다. 지도엔 부대 배치와 주요 첩보 사항이 적혀 있었다. 방위 표시와 기호가 없었다. 당시 지련대장 리스트의 이름이 적힌 걸로 보아 이것이 연대의 공식적인 작전 지침인 것만은 분명했다. 다만 지도 하단의 숫자가 50년 7월 27일 한국 시간 18시를 표시한 거라는 점. 672라는 숫자가 특정 지도의 도역 번호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아냈다. 수소문 끝에 우리나라에 단 한 장 남아있는 도역번호 672의 지도를 구할 수 있었다. 원래 일제가 만든 군사용 지도인데 한국전 때 미군이 사용했다고 한다. 지도 시트 번호가 6722의 1번. 군사평론가 정창인 씨에게 작전지도 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면 이 지도는 27일 11시 30분에 작성한 상황도인데, 이제 여기 좌표가 있으니까요. 여기 84 지역이고, 또 94 지역이죠. 7984니까 이렇게 되겠고. 좌표를 지도에 가로 세로 눈금에 맞추니 부대 위치가 선명히 드러났다. 지금 이제 여기가 노건리입니다. 근데 노건리가 짐작대로 노건리 철로위와 도로변에는 7연대 1대대와 2대대가 포진하고 있었다. 특히 핵심적인 대목은 지도 한 구석에 적힌 주요 첩보 사항이었다. 2대대가 주둔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27일 아침 8시 45분에 영동에 수백 명의 적이 나타났다는 첩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영동이면 여기죠. 여기 수백 명의 적이 나타났다.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철로 폭격 다음 날인 7월 27일에 가서야 영동에 인민군이 나타났다는 첩보. 하지만 미군들은 한결같이 폭격에 있던 26일 날 탱크를 봤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첩보 보고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탱크가 출현했다면은 말이죠. 탱크가 나타났다는 것이 더 중요한 첩보가 아니겠어요? 수백 명의 적군이 나타났다는 것보다는. 근데 이 아침 8시 45분의 첩보 상황이 수백 명의 적이 영동에 나타났다고 기록된 걸로 보면은 탱크는 아직 영동을 통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만약에 통과했다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탱크가 이 진지에서 볼 수 있었다면 이 진지는 와해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탱크를 막을 무기가 없잖아요. 3, 4천 마일 정도 되겠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 4km. 예, 3, 4km 떨어지면 이건 탱크포 사거리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막을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와해됐다고 봐야죠. 27일까지도 영동 전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전날 노골리 부대에서 탱크를 보았다는 증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탱크가 여기 있었다면 7연대 병력이 작전 지도대로 노골리에 주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because at that time 사실 그때는 칠연대가 전쟁에 투입된 지 겨우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험이 없는 우린 굉장히 당황했고 두려웠고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노군리에 배치된 1사단 칠연대 병사들은 대개 전투 경험이 전무한 17, 8세의 신병들이었다. 그들이 가진 장비는 2차 대전 때 쓰던 낡은 것들 뿐이었고 전투 경험이 있는 고참 병사들은 대부분이 먼저 진주한 24사단에 이미 전출된 상태였다. 한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은 인민군이 곧잘 흰옷을 입고 민간인으로 위장을 하니 조심하라는 얘기였다. 상륙 직후 그들은 곧바로 노군리에 배치됐다. 폭격이 있던 26일까지 그들은 인민군과 교전을 치러본 일도 없다. 병사들은 오합지졸이었고 부대 내인 확인할 수 없는 루머만 무성했다. 다시 7월 26일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철로 위에서 폭격을 당한 피난민들은 노군리 쌍굴다리 안으로 모여들었다. 총격을 피해 스스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미군의 인도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로부터 3박 4일 동안 골다리 안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7월 29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했을 때 골다리 안에서 살아서 걸어나온 사람은 17명뿐이었다. 지금까지 공식 접수된 노군리 사망자는 철로위 폭격 희생자를 합쳐 122명. 그러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패에서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은 인근 주민들이 묻어주었다. 그런 무연고 시신만도 어림잡아 수십 구. 원래 굴다리 안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이고 딱 찼으니까 몇 명이라고도 얘기를 뭐야. 오죽하면 저걸 못 들어가고 여기 있었다니까. 우리 식구는 제일 마지막 내려와갖고. 모래밭인데 요쪽에 모래밭인데 전부 다 사람이 여기 꽉 들어차고 내가 맨 이자가에 여기 앉았었죠. 동생은 여기 있고 어머니는 앞에 있고. 피난민들은 노군리 굴다리로 내려가는데 굴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마 한 200여 명쯤 됐을 거예요. 원래 쌍굴은 모래바닥이었다. 가물었을 때라 물도 별로 없었다. 길이 23m의 굴이 사람들로 찼다면 최소한 200~3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미군들이 현장에 그날 여기 들어오고서 4시 반쯤에서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장교 차림에 그 미군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때 이게 저 없었어요. 지금 저 부포가 요 위치까지 왔어서 미군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살폈단 말이에요, 아내를.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사촌 누님이 그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그 좀 안단 말이에요. 피난민들은 학식 있는 젊은이들을 앞세워 미군과 대화를 시도했다. 여기엔 민간인들 뿐이니 쏘지 말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잘 기억하는데 수위를 보고 말이야 나가서 매달리라 했거든. 저 사람들한테 남아시켜달라고 매달리라 말이야. 그래 이제 보통 아가씨 셋이 가서 이제 미 장교는 매달렸지. 이제 살려달라고 말이야. 그 말이 안 통하지만 이제 지금 나도 옆에 가 섰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이 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얼굴에 전혀 살기가 없어요. 아주 참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차림 모습이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상부 작전 명령에 상부 명령에 따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갔어요. 작전 명령은 신속하게 집행됐다. 기관총 부대가 골다리를 포위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내려진 명령은 양쪽 굴 입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 굴 입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이 각도로 100여 미터 거리에서 굴 앞뒤를 향해 기관총을 배치하는 것이 양쪽 모두 말이에요? 예, 양쪽 다. 그러면 아무도 나오지 못하죠.
데일리의 증언을 당시 작전 지도와 맞춰보자. 7연대 본부는 노군리 철도합 언덕에 1대대를, 철도 바로 위에 2대대를 포진시켰고 기관총 부대인 H중대를 쌍골다리 앞뒤로 분산 배치했다. 골다리는 미군들로 완전히 포위돼 있었다. 당시 데일리의 위치는 골다리 남쪽 전방 100m 남짓한 지점. 철로 위에도 기관총이 설치되었고 맞은편에는 같은 중대원인 기관총 사수 컨지가 있었다. 그런데 미군은 여기서 색다른 주장을 한다. 우란에서 총탄이 발사되면서 번쩍하는 걸 봤고요. 총소리도 들었습니다. 몇 발이었죠? 아마 3발이었을 겁니다. 그날 먼저 총을 쏜 건 굴 안쪽에서였습니다.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피난민들 쪽에서 먼저 우리 H중대에 사격을 가했지, H중대가 먼저 사격을 가한 게 아닙니다. 일제 사격은 20분간, 잠시 사이를 두고 다시 10분간 이어졌다. 기관총마다 250발의 탄띠가 모두 동인할 때까지 총격은 계속됐다. 미군이 보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길에서 저 길에서 미군이 보인 것 같은 후는 막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못 있겠다 이러면서 딱 일어나는데 일어났는데 이게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탁 꼽아요. 그래서 나도 두루누 있다가 일어나려고 이걸 꼽아버리는데 나도 탁 치는 거예요. 파편이 아니고 담배 그 꽁초에. 지금 저 물어보시면 다 알지만 그 시신 안 쓴 사람들은 별로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시신을 덮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깔고 이제 막 이거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죽은 사람을 막 이래 끄댕기고 이래 끄댕기고 이래 끄댕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 빼야 온갖이 타란이 떨어져야지 막 하지 다다다닥 하지 막. 미군 주장대로 골다리 안에서 먼저 미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을까? 하지만 주민들은 굴 안에 무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때 모일 때는 여기 참 이 시원찮은 사람들만 다 모인겨. 어리고 등신들, 이제 노인들, 애기들 그런 사람밖에 모일 수밖에는 없지. 이제 빠지한 사람은 산으로 튀고 뭐 저리 튀고 이리 튀고 뭐도 튀 있으니까 다 이미 이렇게 돼. 여기 다 저놈들이 딛고 가서 또 죽인다는 거를 뭐 알아챈 사람은 알아챘대야 느낌에. 그 도망갔으니까 그런 사람밖에 있을 밖에는 없잖아. 미군이 오라 한다고 진짜 내려와가지고 아무 적어도 없이 진짜 선량한 그래도 오다가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있는 거리랑 그 거짓말이고 무기는 뭐니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데일리가 보기에도 굴 안엔 여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피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겨냥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 있던 연락병이 와서 피난민들을 모두 쏘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냐고 물었죠. 그리고 궁여자와 아이들도 쏘아야 하느냐고 했더니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26일 일제 사격 이후에도 총격은 계속됐다. 살아있는 기척이 눈에 띄면 여지없이 총탄이 날아들었다. 그럼요. 움직이고 서고 어떤 주걱니 큰애기 하나는 선생이랴. 중신의 집에 그 선생인데 막 지랄하고 여기 나와서가지고 하느님 아버지 살려주셔 이제 빌어 이제 기독교인이랴. 물론 이제 믿는 사람은 믿는 마음이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전현이 사람 다 죽인다고 얼른 안 보다느냐고 감을 질러. 그래서 하는 생각에 그만 막 총으로 탁 따가지고 죽더라고. 서기만 하면 죽는 게 나오기만 하면 죽는겨. 전미들 막 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굴까지 데리고 갔는데 하도 시끄럽게 막 여기저기서 난리라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물에 빠뜨렸다니까. 물에다 우리 자식 하나 없애는 게 낫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다고 막 무슨 소리만 나면 사람 산 줄 알고 총으로 쏘고 그러니까 뭐 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물 먹고 죽으면은 거기 죽으면 피를 토한단 말이지. 그게 그 물이 말이야. 위에 성장 썩은 물이 말이야. 이런 정도로 그 응고돼 있었어 피가. 그거 그저 먹었다니까. 굴 속은 지옥이었다. 목이 타도 시신 속에 엎드려 핏물을 삼켜야 했다.
삶은 죽음보다도 처절했다. 병사 몇 명이, 그러니까 짐 컨스가 굴다리로 내려갔습니다. 굴 속에서 무기 몇 개와 피난민 복장을 한 인민군 시체 몇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통과 소총 3정, 권총 등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짐 컨즈는 당시 H중대 통신병이었다. 그가 보고하는 내용은 즉각 중대원 전체에 전해진다. 다음날 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류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기관총도 봤어요. 총기 이름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굴다리 안에 수류탄이 있는 걸 직접 봤나요?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켄터키 출신 동료가 저한테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아마 네가 그걸 봤다면 미쳐버렸을 거다 그러더군요. 나는 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죠. 얼마 전에 기자가 와서 나보고 굴 안에 직접 들어가 봤냐고 묻길래 아니 우린 가지 않았다고 했죠. 우린 50m쯤 밖에서 쌍안경으로 봤기 때문에 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한 건 모릅니다. 디트로이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미군 병사 플린트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그가 집을 비운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취재진을 피해 전화를 안 받는 것인지. 우린 무작정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가 있었다. His nephew said, I can't forget. I pretty killed my nephew in the room after 17 months in the hospital. You spent 17 months in the hospital? Because of Parkinson's? No? I got hit You got hit? Where? in Korea. In Korea? So they wanted me to turn down my pay. I turned down the pension. They offered me $289. But I seen a lot of my friends die. 플린트는 여전히 과거의 전쟁터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인디언 혈통의 그는 50년 전 1기병사단에 입대, 한국전에 참전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You remember this. This is the day that you remember. Shut up. I don't want to see it. You don't want to see it. There's something you... Yeah. Buddy... I don't want to draw it back to me. Okay. Do you remember this? Oh.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Were there... But I wouldn't... I didn't want to shoot nobody. I'm sure you didn't. I'm sure you didn't. I'm not blaming. No one's blaming you. They said, the officer said, well, you ain't got no sergeant stripe. I said, I don't give a rip, and I told the rest of them, shoot them if you want, but not me. Were you inside the tunnel? with the people? Yeah. 플린트는 그때 골다리 아래 피난민들과 함께 있었다. I remember them people crying. Mm-hmm. They said, we're going to shoot you? I said, I'm not going to. Just that day, what was happening inside the tunnel? What do you remember? Everybody was trying to help everybody. 하지만 잠시 후 플린트도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눠야 했다. 그는 요즘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 On July 26, 1950, in at the Nogonli Bridge, were there North Korean soldiers inside? No, they was not. They was behind the people. And they came in after the shooting. That's right. 전쟁 이후 그는 정부 연금도 거부한 채 약에 의지해 살아왔다. 플린트는 노군리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 Well, see, when you're given an order, and then that was one of the things. 군대에서는 명령이 하달되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 규율입니다. It's just that simple.
때문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쏘라는 명령을 받은 이상 당시 나는 한국전 상황에서 피난민들 중에 인민군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 지휘관들은 어떤 근거에서 노곤리 피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을까? 참전했던 장교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떴지만 당시 지휘관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가 남아있었다. 허버트 하이어 중령. 그는 당시 노곤리 방어를 맡았던 7연대 2대대의 책임자였다. 노곤리 사건은 미군 측 주장대로 교전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었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에게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하이어는 노곤리 사건 직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2대대 지휘관에서 해임된 바 있다. I'm sorry that I can't do better than that, but you can see that I am not. I'm pretty shaky and.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했다. I'm just sorry that I can't. It's fine. It's okay. 계속해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Yeah. Thank you. Might say, Yeah. no, I haven't done anything for you, but I'm just not in the position that I can right now. If you call me. 결국 하이어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미 88세의 고령이다. 그마저 세상을 떠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인가. 그러나 감춰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열쇠가 있었다. 당시의 작전 지도를 다시 펼쳐들었다. 27날 아침에 첩보가 들어오기를 영동에 수백 명의 이제 북괴군이 나타났다는 것이니까 아직 영동 전선은 붕괴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막 붕괴되기 시작한 게 27일 아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 7연대가 진지구초를 아마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피난민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시간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피난민들을 굴다리 밑에 넣어놓고 일체 전선 통과를 못하게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양쪽에서 기관총 사수가 굴다리에 있는 피난민을 적으로 가져가고 쏘았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작전 지도로 보면 27일까지도 주 전선은 영동읍이었다. 폭격과 일제 사격이 있던 26일 오후 노곤리는 전투 지역에서 완전히 비껴서 있었다. 영동에서 12km나 떨어진 후방 골다리에 피난민이 억류되어 있을 때에도 노곤리는 교전 지역이 아니었다. 그 당시 어떤 피난민도 작전 지역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피난민이 작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며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라. 부녀자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재량에 맡긴다는 명령도 있었지만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대부분의 명령은 피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명령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피난민이 있다는 상황, 그 다음에 피난민이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 건데, 일체 다 적으로 간주하라는 이야기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민간인도 사살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치 못한 명령이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예. 피난민을 적대시하는 명령문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피난민 속에 인민군이 침투해 있다. 7연대장 미스터 대령. 무고하게 보이는 흰옷의 무리 중에 상당수가 인민군이다. 1사단장 게이소장. 피난민은 단 한 사람도 전선을 넘을 수 없고 무리를 지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 사상 요례가 없는 피난민 처리 지침이었다.
같이 좀 서주세요. 가운데 오시고. 49년 만에 이루어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만남. 사람들은 그것이 감동적인 드라마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좀 웃으시죠? 스마일 플리즈. 그러나 아직은 화해를 연출할 때가 아니다. 노구니 사람들은 2번 죽은 것일지도 모른다. 미군은 인민군이 두려워 그들을 죽였고 우리는 미국이 두려워 그들의 진실을 외면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가 못 본 채 했던 1950년 7월 26일 그날의 진실을 새롭게 기록하는 일이다. 김영호 부장이 대통령에서 사생활만은 좀 얘기 안 해주길 바란다. 지가 부장이 하면서 빵 쏘면서 훅 쓰러지는 걸 자기는 봤습니다.